부산의 한 고3 교실. 수업이 한창입니다. 윤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박유순 교사. 79년 10월 17일 광주 전남대 상담 지도관실 방화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대학가를 사찰하던 정보 형사들이 머물던 곳에 전남대 여학생 2명이 불을 질렀습니다. 부마 항쟁이 일어난 다음 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독재 권력 18년이잖아요. 이런 거니까 정말 썩을 대로 썩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어떻게 끝날까? 부마 항쟁 소식은 11.6 전까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박정희의 끝장이 이제 부마를 통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막 일어나겠구나.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나고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그런 감정을 느꼈던. 대표적인 야당 도시였던 광주가 특히 술렁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아주 폭압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산, 마산 시민들이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저히 의문이 안 풀리는 거죠. 광주 지역 5개 고등학교에서 부산대 시위를 언급하며 부마 항쟁에 동조하자는 서신이 전파됐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대학가로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광주가 먼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산에서 마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뭔가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 광주뿐 아니라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울 지역 대학가가 부마 항쟁 소식에 크게 동요됐습니다. 박정희는 무력 대응 수위를 높입니다. 우리는 당시 박정희 정권 내부의 움직임을 관찰했던 미국 CIA의 기밀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국군 내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청와대 통제 아래 있던 수도경비사령부에 보병사단 3개를 편입했습니다. 계엄령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부대한테 이제 공포탄을 주고서 또 비상 대기시키고 뭐 휴가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금지시키고 대기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상시 이제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린 조치였죠. 10월 26일까지 부산, 마산에 투입된 군과 경찰 병력은 4만 명에 이릅니다. 쓸 수 있는 병력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당시 부산 시내에 경찰 기동대가 2개 있었거든요. 이 2개 다 나오고요. 예. 심지어 양산에서도 경찰을 차출해 오거든요.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수습이 안 됩니다. 공수부대 2개 여단이 부산에 추가 투입됐고 전 군의 가용 병력들이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됐습니다. 중앙정부의 그쪽 병력의 차원에서는 이미 최고의 병력 투입이 끝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뭐 투입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 되는 거죠. 군과 경찰의 무력 대응은 임계점에 와 있었습니다. 며칠 더 있겠거나 그리고 만약에 부산과 마산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됐거나 그러면 이제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 발생한 대통령 암살 사건. 부마 항쟁이 촉발한 전국적인 저항 열기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그때 시위가 없었다면 그 뒤에 군부의 후속 대책이 어떻게 전개됐을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군과
시민, 국민 간의 충돌이 어떻게 전개됐으리라고는 정말 우리 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김재규의 대통령 살해 사건은 18년 독재를 붕괴시켰고 동시에 부마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상황을 모두 지켜본 정치 군인들이 새로운 정권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정치 군인들의 사전 계획에 따라 1988년 5.18 광주 특위. 이제 다시 청문회가 속개됐습니다. 광주항쟁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이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중에서 전일빌딩 관광호텔 삼공수 최재창 여단장에게만 무공훈장이 수여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훈장을 줄 때는 통상 육군본부에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우리가 뭐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중에서 삼재단장이 가장 선임이고 또 고생도 부마 사태가 또 있었고 이래서 고생도 했고 해서 삼재단장이 가졌고 부마에 투입됐던 135 공수부대 여단장과 부산 보안부대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12.12 군사반란의 핵심 가담자들로 훗날 5공화국에서 군의 최고 요직을 섭렵하는 전두환 씨의 최측근들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전두환 씨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부마 항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72년 유신 헌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격렬한 소요 사태란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학생 시위가 아닌 시민들까지 가세한 소요이며 산발적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분석, 검토할 가치가 있다. 대통령 사망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전개됐을지 모를 부마 항쟁. 이들에게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민주화를 저지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권 창출의 상승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마 항쟁을 봐라. 그리고 그 이후에 12.16과 12.12를 보면 이건 정말 뭔가 이제 피바다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부마 항쟁 진압의 경험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80년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부마 사태의 교훈. 부마 항쟁 진압 작전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동 단계의 무력 동원이 미흡했다는 평가. 그러면서 시위 초기 단계에서 무자비할 정도의 진압 작전을 펴야 하고 시위 의지를 상실하도록 겁을 줘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군부의 이른바 교훈은 전군에 전파됐습니다. 부마에서 진압을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뭐냐? 처음에 삽시간에 큰 위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하질 못했다. 처음부터 아예 의욕을 꺾어 놓을 정도로 과감한 진압을 하지 못했다. 물론 이제 뭐 정보 수집을 못했다는 것은 나오지만 진압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는 부마 항쟁의 교훈을 실행합니다. 가장 먼저 공수특전여단의 시위 진압 훈련을 대폭 강화합니다. 80년도 2월 달부터는 충정훈련이 강화가 될 때 뭐 7공수나 11공수 같은 경우에는 부마의 경험들 자체, 그때의 시위 진압의 경험들 자체가 그대로 전수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도도 높아졌지만
훈련 내용이 바뀝니다. 훈련이 대개 시위를 진압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것이죠. 근데 부마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추격에서 끝까지 추격해서 색출을 하는 겁니다. 주동자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서 구타를 한달지 심하게 해가지고 주위 군중들이 감히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신군부는 5월 17일 계엄령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권 장악 계획에 돌입합니다. 80년 5월 8일 열린 긴급계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계엄 확대를 전제로 대학가 시위 진압의 구체적인 작전 단계가 계획되고 5월 10일 각 대학의 공수부대 배치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한 상태하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시위가 일어날 것을 다 예상한 상태하에서 그 5월 18일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깔아놓고. 그리고 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시위대가 가두로 진출하면서 광주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미리 배치된 7공수 33대대가 시민들과 충돌했습니다. 시위를 하는 학생, 청년 학생들만 골라가지고 체포하거나 구타했으면 시위가 그렇게까지는 확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여학생, 노인, 그다음에 일반 회사원, 그다음에 무슨 노동자 이런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때려버리니까. 부마 항쟁 때와 같은 파출소 방화도 공공기관 습격도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수부대가 추가 투입됩니다. 의아한 것은 오후 4시부터 시민들이 합세해가지고 결국은 시민항쟁으로 이렇게 이제 폭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11공수를 추가 증파 결정은 5월 18일 날 오후 2시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단지 학생들의 시위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 7공수가 들어왔는데 7공수로도 충분히 했을 것인데 왜 시민들이 아직 직접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오후 2시에 이미 11공수를 이쪽에 증파하려고 결정을 했다. 대통령 전두환 시위대 해산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Now you had Chun Doo-won and Roh Tae-woo. They took a different point of view. They were worried that the unrest would lead to stopping their ability to take over the country. So they want to encourage the unrest. They did not want to stop it.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한 계엄 문건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촛불 집회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수도권으로 확산되면 경비계엄,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단계적 대응책을 세워놨습니다. 우리의 민주화 운동 역사는 격렬하고 뜨거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스며든 역사입니다. Like a baby learning to walk. Puma and Gwangju people fell down and injured themselves. They bruised themselves. They got bloody. And then in June '87, people began to run. And by the time that the candlelight protests come along, people are walking freely and able to accomplish change with much less violence and much less problems. 그 역사와 가장 가까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마와 광주를, 6월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5.18이 발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부마 항쟁과 그것을 둘러싼 그것이 연속선상에서 역사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그 부마 문제, 이 부분이 보다 더 명쾌하게 밝혀질 때 이 광주 항쟁 또는 광주 민주화 운동도 바로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부마와 광주. 부인할 수 없는 퍼즐 한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79년과 80년) 그 7개월간의 간극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부마와 광주에 밝히지 못한 진실은 여기서부터 다시 규명돼야 합니다.